안녕하세요. 아키댄서입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메타버스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30년 전에 쓰여진 어느 소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쓴 사이버펑크 소설 스노우 크래시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기업들이 소유하는 여러 소국이 지배하는 미래의 미국, 주로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피자 배달부로 일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개발에 참여한 실력 있는 해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크래시는 메타버스 세계에 퍼지고 있는 디지털 마약의 이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디지털 마약에 감염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감염이 됩니다. 주인공은 고글이라는 VR 장비를 끼고 아바타를 조종하여 가상의 메타버스와 현실을 교차하여 오가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머리에 쓰는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메타버스를 탐험하는 아바타, 디지털로 된 건물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스트리트, 그리고 실시간 정보가 담긴 3차원 디지털 지구본. 어떻게 30여 년 전 소설이 오늘날 너무나도 정확히 예언처럼 하나씩 실현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래머와 기업들이 당시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큘러스 헤드셋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마이클 에브러시, 구글 어스를 개발한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세컨 라이프를 만들었던 린든 랩 등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 그것이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메타버스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매년 연간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40주년 기념 특별판을 제작했습니다. 이 특별판을 사무실 접견실에 위치한 한 회의실 벽에 낱장으로 뜯어서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대표적인 작품 이미지를 보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손님들에게 회의하면서 건축물을 감상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매년 작품이 추가될 때마다 위치를 정하고 변경해 가면서 벽에 붙이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고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10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스페이셜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로 작품의 방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제는 현실에서 건물이 추가될 때마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큘러스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작품의 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최신 작품으로 말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들이 하는 회의는 일반 회사들의 회의보다 의사소통 도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많은 페이퍼와 색연필들, 건축 투시도와 다양한 스타디 모형들, PT를 위한 노트북 등으로 회의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테이블과 사방의 벽면이 피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의들이 줌 미팅 등으로 대치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설계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메타버스 협업 도구라면 건축가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작품의 방을 만들었던 프로그램인 스페이셜은 이런 아쉬움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셜은 메타버스 협업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큘러스 같은 VR 장비를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PC 모니터로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해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스페이셜 안에서 설계 협업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사무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을 모델링하여 도면도 띄워보고 파워포인트도 올려보고 건축 모형을 갖고 플레이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메타버스 내에 클라이언트 또는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다면
서로 간의 이해도가 증가하고 디자인 의사 결정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현실 공간에서 메타버스에 접속하면 모두가 한 공간에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도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제가 회사 내에 능력 있는 젊은 디자이너에게 간단한 메타버스 공간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날 저에게 동영상 파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러 개 있는, 실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건물의 실내 라운지에 디자이너의 놀라운 상상력을 더합니다. 실내는 로비가 되었다가 도서관이 되었다가 어느새 쇼핑몰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논이는 수족관이 됩니다. 중력은 사라지고 건물을 만드는 현실의 모든 조건에서 해방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는 건축은 현실과 전혀 다른 문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타 킴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킴은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 힐링을 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 아트를 3차원 제작 게임 툴인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로라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빛을 강조한 하이그로시 스타일의 건축 공간과 아바타가 편히 쉴 수 있는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외부에는 삭막하지만 아름다운 붉은 화성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마스 하우스라고 불립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어쩌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은 전문적인 건축가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건축가만이 가졌던 전문적인 기술과 먹기와 제약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상상력이라는 출발선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킴은 이 작품을 오픈시라는 NFT 작품 거래소에 $60에 올립니다. 어느 날 이 작품을 정확히 말하면 간단한 디지털 파일 하나를 누군가 $50만 덜컥 사갑니다. 우리 돈으로 6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계 최초의 NFT 디지털 부동산 거래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마스 하우스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노다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스페이셜 내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열심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스케일의 도시와 관련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시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55%가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합니다. 도시가 번창할수록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CO2 배출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얼마 전 끝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세계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에서 탄소 감축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 천장에는 거대한 입체 지구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모형을 보면 기후변화에는 국경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물이, 그리고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기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메타버스가 지구 변화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프로세스상에서 기후 데이터 분석, 건물군 음영 분석, 건물군 바람길 분석, 교통, 에너지 분석을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세부 건축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각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된다고 한다면 훨씬 종합적이고 강력한 결과물들을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에서는 현실 세계 지구의 디지털 버전인 디지털 트윈 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와 지구 곳곳에 설치한 관측 데이터를 결합하여 디지털 지구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구에서의 자연 및 인간 활동을 시각화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와 우리의 삶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모든 사물과 건축물과 도시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기술들은 정말로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가 만드는 기술 환경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과연 일시적인 광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던지 메타버스는 우리들의 삶과 미래에 커다란 의미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윌리엄 깁스는 2003년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 다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클래스 S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